여보세요? 네. 아, 네. 제가 거기 건물 주인 맞습니다. 예? 경찰요? 예, 지금 이렇게 이른 새벽 시간에 무슨 일이신가요? 네네. 네네. 계단에 저기 뭐 피가 묻어 있다고요? 네네. 거기 2층 거기 문 앞에도 피가 이렇게 있어서 옆집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전화 주셨다고요? 네네네. 아, 그래요? 거기 그 사시는 분이 계약을 몇 달 전에 해서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네. 아, 그분 연락처요? 네네네. 아, 지금 뭐 문 혹시 거기 들어보셨는데도, 네, 거기 뭐 아무런 그게 없다고요? 답이? 그럼 제가 일단 연락처 알려드릴 테니까 전화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네. 아, 예, 일단 저도 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일단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번호 제가 바로 찍어드릴게요. 문자로. 네. 아, 오늘 방금 제가 전화로 제가 방금 실제 상황을 그대로 녹음하지 못했지만 거의 실제 상황과 비슷하게 제가 전화 통화한 내용을 앞서 잠시 들으셨을 건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고 좀 놀라울 수도 있고 하지만 단 한치의 거짓이라든지 뭐 과장이라든지 없으면 우선 밝혀두고 뭐 꾸며내거나 제가 지어낸 얘기가 절대 아님을 밝히고 여러 얘기를 오늘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근데 영상을 보시기 전에 혹시라도 심약자분들이라든지 영상을 또 혹시나 보신 분들이 나이가 많이 어리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조금 과감하게 패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사실은 뭐 부동산 투자 이야기라든지 마인드 이야기라든지 그런 쪽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영상도 제가 촬영 모드 자체를 조금 흑백으로 제가 오늘 영상 컨셉에 맞도록 촬영을 하는 점 사전에 양을 좀 부탁을 좀 드리려고 처음 말씀드리고요. 며칠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을 제가 또 제 기억이 퇴색되거나 잊어버리거나 할 염려가 있어서 바로 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영상을 오늘 촬영을 하고자 급하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이죠. 바로 몇 시간 전에. 오늘 새벽 4시 반에서 5시 사이,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강력 사건으로 이어질 뻔했던 정말 실제 상황입니다. 조금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패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오늘 있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여러분께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통화로도 상황을 설명해 드렸었고요. 전화를 제가 5시 조금 전에 4시 50분쯤인가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사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날짜가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시점이라서 평소에 저도 6시, 5시에 일어나는 그런 평일에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다가 일요일도 제가 일찍 일어나는데요. 토요일은 한두 시간 정도 조금 더 눈을 붙이고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4시 50분쯤 전화가 왔습니다. 받으니까 방금 그 제안을 제가 해드린 것처럼 경찰이라고 했고요. 제가 운영하는 원룸 자체가 이 건물 포함해가지고 3개 정도 있는데 그 건물 중에 한 군데를 그 경찰분이 얘기하시면서 여기 건물주 맞으시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 하니까 여기 혹시나 몇 호 사시는 분 그분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급하게 출동을 했다. 근데 어떻게 무슨 일이시냐 물어봤더니만 지금 몇 호 앞에 경찰 한 대여섯 분이 와 있는데 곳곳에 피가 있다. 이것을 그 주변에 사시는 분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익명으로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출동을 했다. 저는 이제 비몽사몽으로 받았는데 깜짝 놀랐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저는 뭐 여러분들 그 이야기 프로들 중에 뭐 TV 프로라든지 유튜브 영상 중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영상들 있죠. 미스테리 사건이라든지 강력 사건들 그런 영상을 제가 주로 많이 봤었는데 이게 실제로 유튜브라든지 TV에만 나오던 그런 사례가 아니 내가 운영하는 그 건물에서 일어나는 건가 싶어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이 경찰분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피는 바깥에 이렇게 묻어 있는데 그 계단이라든지 그 해당 호수 문 앞에 묻어 있는데 지금 그 문을 두드리거나 벨을 눌러도 안에서 세입자분이 나오시지 않는 상황이라서 저에게 전화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냐면 그 세입자분 연락처를 이 경찰분이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이러니까 막 심장이 두근두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일단 세입자 연락처 그 저장된 거 빨리 확인해가지고 문자로 보내드리겠다 해가지고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내드리고 막 정신없죠. 저도 4시 막 50분 5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서 저도 가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은 부랴부랴 잠도 다 깬 상황이고 다시 뭐 누워봤자 잠이 안 올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씻고 한시 가서 씻고 나갈 채비를 막 했습니다. 옷 입고 하려는데 다시 아까 그 번호로 경찰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왔는데
뭐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연락이 혹시나 그 안에서 뭔가 뭐 사건이 벌어지거나 뭐 피가 있다 하니까 뭐 경찰도 놀래고 저희도 놀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안에 사시는 분이 다행히도 크게 뭐 다치거나 한 점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는데 다행히 뭐 경찰분이 그 세입자분과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나서 지금 다행히도 뭐 큰 문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철수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귀하려고 한다는 거죠. 다시 경찰서 들어가기 전에 연락을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아니 그 피가 그렇게 묻어 있다는데 괜찮냐? 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물어봤더니만 또 이 상황은 개인정보 관련해 가지고 그 사건 뭐 당사자들 있죠. 그분들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뭐 주인이라든지 건물주라 해도 그까지는 정확하게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뭐 궁금하거나 하는 상황이 있다면 이분 세입자분과 직접 연락을 하셔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내가 경찰이지만 이런 상황까지는 알려줄 수 없다. 근데 다행이지만 안에 사시는 분은 크게 다치거나 하신 부분이 없고 경찰분께서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남자친구분과 뭔가 조금 트러블이 있다. 왜냐하면 안에 사시는 분이 여성분이었기 때문에 미혼 여성분인데 아마 남자친구와 뭔가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라고까지는 밖에는 그러니까 알려줄 수밖에 없다. 경찰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끊었습니다. 그래서 뭐 감사드린다 하면서 제가 근데 뭐 이미 새벽에 눈이 다 못 떠지고 잠을 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장을 가봐야 되겠다. 근데 가기 전에 일단은 CCTV를 먼저 확인해보자.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으로도 CCTV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돌려봤습니다. 돌려봤는데 아까 경찰들이 4시 40분, 50분 그 사이에 왔더라고요. 한 대여섯 분 정도 정말 우르르 막 사람들이 한두 부분이 오신 게 아니고 피가 났다 하니까 강력 사건이라고 밖에 발생이 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경찰 입장에서도 와가지고 막 올라가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이 CCTV에 있어서 그 시간 10분, 20분 전으로 다시 돌려봤죠. 무슨 일이 있나 했는데 그 시간 전에 한 4시 반쯤에 남자친구인지 모르겠지만 남자가 그 건물로 들어오는 모습이 CCTV에 외곽이라든지 건물 앞에서부터 다 찍혀서 있고요.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시간 뒤에 다시 그 남자가 다시 그 건물로 문 열고 나가는 모습, 저 안 보이는 모습 나가는 모습. 근데 이 사람이 나가면서 전화를 막 하더라고요. 누군지는 모르죠. 제가 누구한테 통화했는지. 전화하면서 나가는 모습이고 그 이후에서 5분, 10분 안에 경찰들이 아까 말씀드린 경찰분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그때부터 상황이 발생되고 뭐 문 두드리고 하니까 뭐 이렇게 안 되니까 뭐 조회를 했겠죠. 건물 조회를 해가지고 제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전화 온 게 4시 반, 5시 그 사이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가지고 일단은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건물로 향했습니다. 가가지고 가니까 새벽인데 한 7시 좀 안 된 시간이죠. 제가 6시 뭐 5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정리하고 뭐 건물까지 가고 하니까 7시 조금 안 됐더라고요. 아직까지. 근데 지금 뭐 7시 정도 안 되니까 이제 다 밝죠. 밝은데 그렇게 무섭진 않았습니다. 무섭진 않은데 이제 건물 제가 도착해가지고 이제 계단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야 되는데 방금까지 제가 CCTV 상에서 봤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막 유튜브라든지 TV에 나왔던 그 강력 사건들 있잖아요. 그 모습이 막 교차되고 막 생각되면서 막 조금 무섭더라고요. 약간. 근데 한 계단 올라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피자국죠, 여러분들. 피자국이 방울방울이 이제 계단에 뚝뚝 떨어진 거죠. 뚝뚝뚝 떨어지고 벽에도 그 위에서부터 내려왔을 때부터 피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막 벽에 묻고 이게 뭐야 하면서 등골이 막 오싹오싹해지면서 막 온몸에 신경이 막 쫙 곤둘 서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 점점점 그 호수에 가까워질 때까지 점점점 이렇게 막 계단 올라가는데 이제 맙소사 딱 그 계단 올라가고 그 호수 문 서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탁탁탁 계단 올라가고 저 문 앞이 보이잖아요. 딱딱 보이는데 이제 제가 옆에 이 사진을 제가 띄울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나머지 부분은 모자이크를 처리를 하고요. 일단은 사진을 한번 공개를 여기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올라가서 그 문 앞에 그 호수 문 앞에 피가 이렇게 막 묻어 있는 거예요. 막 묻어 있고 그 바로 땅바닥에 또 피가 좀 더 묻어 있는 거죠. 뭐 아까는 방울방울 계단에 묻어 있다가 그 앞에는 좀 흥건히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수준은 아닌데 딱 봐도 이거 피 아니야? 할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밀대를 가지고 올라갔거든요. 밀대 가지고. 왜냐면 지금 곧 이제 아침 되고 이러면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이 피를 보고 또 놀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또 근데 새벽이라 가지고 이 세입자분이 또 다시 또 잘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문 두드리고 뭐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사진을 다 촬영해 뒀습니다. 사진을 쫙 촬영해 두고 일단 나중에 혹시라도 경찰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지워야 되기 때문에 사진을 일단 다 찍고 밀대로 지웠죠. 계단, 그 다음에 그 문 앞에, 그 다음에 막 방울방울 떨어진 거 있잖아요. 하면서 쫙 다 지웠습니다. 다 지웠는데 저는 이제 조금 딱 보면서 지우면서도 땅바닥에 있는 그런 거야 좀 그렇지만 핏자국을 지우면서도 제가 예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범죄 그런 영상 같은 거 보면 이 핏자국을 딱 보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남자의 피가 아닌가. 아까 남자 다시 내려갔다 했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아까 올라갔다가 10분 정도 있다가 내려왔는데 피 자국이 벽에 같은 거 이렇게 묻은 피가 보니까 벽에 우리가 뭐 물이나 뭐 우유 같은 거 흘리면 딱 흘러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처음에 튀기고 그 밑에 피가 고여있는 그런 벽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보니까. 그래서 이 남자가 올라가면서 그러진 않았을 거다. 내려오면서 군데군데 바닥과 계단, 그 다음에 벽에 피가 묻은 형상을 보니까 이 사람이 내려오면서 아마 뭔가 한 것 같다. 뭔지 모르죠, 제가. 왜냐면 뭐 헤어지자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자는 헤어지자 그러는데 남자가 안 된다 그러면서 싸웠는 건지. 근데 여성분의 피는 아니라고 확실합니다. 왜냐면 여자는 제가 경찰 보내게 듣기로는 문을 안 열어줬다 했다 그랬거든요. 문을 절대 열어주지 않고. 그러면 남자가 아무래도 밖에서 막 문 두드리고 하니까 옆에서 신고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남자가 본인이 막 분에 못 이겨가지고 자해를 한 게 아닌가. 왜냐면 피가 둘 중에 하나의 피인데 여자는 안 나왔다 그러고 남자는, 그러니까 여자는 문 밖에서 나온 적이 없다 그러고 피는 밖에 있으니까 남자의 피가 아닌가. 밖에서 막 혼자 뭐 했겠죠. 그러니까 자해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신고는 들어가고 하니까 본인이 이렇게 뭐 피는 있는 상태에서 내려와서 가다 보니까 그 피가 바닥과 벽에 묻은 상황이 아닌가. 왜 싸웠는지는 저도 모르죠. 났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가서 보니까 피를 막 치웠습니다. 치우고 그 문 앞에 보니까 남자 그 분에 아마 그 물품들 있죠. 옷하고 신발하고 뭐 본인이 있던 걸 그 쇼핑백에 담아가지고 밖에 내놨더라고요. 가져가라 얘기겠죠, 여자가.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처음에 제가 이분 계약했을 때 저는 보통 그렇게 쓰는데, 혼자 사시는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절대로 저는 동거 금지라는 조약을 설명도 하고 특이하게 반드시 잡아놨는데, 뭐 같이 동거를 한 상황인지 아니면 잠깐만 같이 있었던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남자 짐이 꽤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뭔가 둘이 같이 살다가 뭔가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싸우고 뭐 다시 남자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소동을 부리고 다시 나간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일단 저는 정리를 쭉 해두고 일단 집에 다시 갔습니다. 집에 가고 지금 제가 집에 가서 다시 와이프랑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원래 매장을 나와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날 다시 정리해서 매장에 나와서 몇 시간 불과 안 지났죠. 지금 이제 오후 뭐 몇 시간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남겨두는 건데, 지금 제가 이분께 문자는 보내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답이 아직 안 온 상황인데, 그러니까 세입자분께 지금 제가 뭐 개인 사정이고 뭐 연애에 관련돼가지고 제가 뭐 상세하게 개인정보까지 물어볼 수 없지만, 그래도 여기는 다 같이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아파트든 뭐 원룸이든 그걸 떠나고 옆에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그러니까 남에게 민폐 끼친다는 그런, 절대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제가 문자 보내놨기 때문에 보는 즉시 저에게 연락을 달라 해놨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한번 해보고 이분이 이사를 가는 게 좋은 건지, 왜냐하면 남자가 다시 또 찾아와가지고 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 아까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뭔가 이런 영상 같은 걸 보면 처음에는 이 남자 여자 싸우면 뭐 남자가 무조건 때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연인이 싸우다 보면 한쪽에서 폭력을 처음에는 가볍게 하다가 점점점 강도가 커지고, 처음에는 뭐 살짝 밀치고 뭐 말싸움에서 했다가 나중에 진짜 때리고, 정말 나중에 정말 최악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그런 거 있잖아요. 목숨을 빼앗는다거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데이트 폭력 중에 일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뭐 제가 운영하는 원룸 건물 중에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니까 다른 뭐 사람들에게 피해도 줄 뿐더러 저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분께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남자친구가 지금 여기 비번하고 같이 살았다며, 비번도 다 알고 있는데 여기 계속 다시 안차로 오라는 법이 있냐, 뭐 확실히 어떻게 된 거냐 얘기가. 그래서 정 안 되게 싶으면, 아니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게 본인 신상에도 좋지 않겠는가, 지금 이래가지고 불안에 떨어가지고 어떻게 살 그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경찰에 빨리 신고하셔가지고 정말 내게 신상이 위협하다면 빨리 그 보호감찰이라든지 뭐 그런 제도가 있을 건데, 나 지금 위험하다, 지금 남자가 와가지고 지금 피를 봤는데 지금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나를 보호해달라고, 그럼 뭐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영상 마무리하면서 저 또한 이런 경험을 처음 해보고, 저도 5년 이상 원룸을 운영해봤지만 저도 경찰한테도 연락을 받고 뭐 여러 가지 뭐 수많은 일들이 저도 뭐 수백 명 사람들하고 제가 해봤을 거 아닙니까? 38채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식으로 제 건물 안에서 피를 받고 타인의 뭐 이런 핏자국을 제 스스로 밀대로 닦아보고, 이런 경험을 앞으로도 두 번 다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별의별 영상이 다 드는 거죠, 생각이. 이분이 빨리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면서 영상을 마무리할 겁니다. 지금 저도 뭐 마무리가 덜 된 상황에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 저도 뭐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지금 뭐 아침에 새벽에 있었던 일을 쭉 제 생각대로 말씀드려봤는데, 경찰이 갑자기 제 새벽에 충격적으로 4시 반, 뭐 5시에 전화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원룸 운영하지 마세요, 무섭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고 현명하게 잘 해결을 해야 되겠죠. 제가 건물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건물주로서 세입자분 안전, 뭐 제 또 같이 사시는 또 거주하시는 다른 세입자분들의 안전,
또 잘 해야 될 제 스스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혹시라도 추후에 후속 영상 어떻게 됐다. 뭐 결과론적으로 또 궁금하신 분들이 이 댓글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댓글 달아주신다면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상황도 결과로 또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여러분께 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뭐 개인 시상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약간은 각색했다. 약간은 뭐 조금 뭐 이런 거 상황에서 뭐 조금 제가 말하면서 약간은 이분께 직접적으로 피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있었다. 하지만 모든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은 팩트고 있던 일을 그대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뭐 투자 쪽이라든지 마인드 쪽이 아니고 조금 이런 영상도 제가 조금 더 걱정스러운데 혹시라도 이런 일들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 건물주가 다 뭐 좋고 남들 부러워할 만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별의별 일이 이렇게 또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서 저에게 또 응원을 댓글 통해서 한번 해주신다면 저에게 또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좀 도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코TV 닥코스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촬영을 아까 마무리 했었는데 그 촬영 끊자마자 아까 그 세입자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 이런저런 5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다행히도 이분이 우려했던 상황대로 뭐 이렇게 뭐 다치거나 뭐 몸싸움 한다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 문을 안 열어준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헤어졌던 남자친구가 술 먹고 찾아온 거죠. 4시 반, 5시 정도 됐으니까 본인 그 술기라 그러나요? 객기에 본인이 그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찾아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밖에 이렇게 있던 피나 이런 거 도대체 뭐냐 하니까 이제 문을 계속 두드렸다는 거죠. 주먹으로 친 것 같습니다. 문을 막 치니까 주먹에서 피가 이래 났겠죠. 그래서 그 피가 아마 문하고 계단하고 벽하고 이런 데 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런저런 얘기해 보니까 그러면 뭐 다시 뭐 보복할 일이나 뭐 다시 올 일 없냐 물어보니까 뭐 잘 해결하겠다 얘기를 잘 해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제가 그런 게 걱정되기 때문에 뭐 좀 주의해 달라. 그리고 남자 친구가 헤어졌으면 확실히 남자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저런 뭐 얘기하면서 하여튼 정말 이분이 죄송하다고 그러고 옆에 사시는 분들께도 좀 미안하다고 전달해 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또 제가 혹시라도 깨끗하게 치우지 못한 이런 뭐 부분이 있다 그러면 피 같은 거 좀 깨끗하게 치워달라 다시 요청한 상태고요.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다행히도 불행 중 다행히도 다친 곳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경찰 쪽에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좀 협조를 구해라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보너스 영상으로 뒷부분에 붙일 영상으로 급하게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네.